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2013년 마지막 시험이었죠. 3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이 팍팍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이번 시간 학습 내용 역시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완벽 분석하시고 여러분 시험에서 충분히 20점 만점에 적어도 17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첫 번째 문제는 버블 정렬을 이용을 해서 패스 1의 결과를 물었습니다. 우리 본강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이 버블 정렬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시고, 실기를 공부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외의 알고리즘 파트에서 이 버블 정렬이 큰 테마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강에서 다뤘던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삽입 정렬까지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문제 풀이에 들어가게 되면 버블 정렬은 이웃하는 것끼리 비교를 해서 문제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문제가 지시됐기 때문에 작은 숫자를 앞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9와 6이 이제 교환이 됩니다. 교환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 이어서 9와 7을 비교하게 되면서 자, 7이 앞으로 오고 9가 뒤로 가게 되겠고요. 자, 3과 9를 비교해서 3이 앞으로 오고 9가 뒤로 가게 되겠고요. 자, 5와 9를 비교해서 5가 앞으로 오고 9가 뒤로 가게 되는 자, 이런 형식의 버블 정렬이 이루어지면 자, 패스 1의 결과를 따로 적어 볼게요. 6, 7, 3, 5, 9가 되겠네요. 자, 6, 7, 3, 5. 자, 9가 되면서 버블 정렬의 패스 1의 결과는 6, 7, 3, 5, 9니까 정답은 바로 라번의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버블 정렬 원리를 문제 풀이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본강을 통해서 버블 정렬 원리를 한 번 더 파악을 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우리는 패스 1의 결과만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패스 2나 패스 3의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6, 7, 3, 5, 9가 나온 상태에서 버블 정렬의 1회전이 끝나게 되면, 패스 1이 끝나게 되면 제일 큰 숫자가 맨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은 4개의 숫자만 가지고 버블 정렬을 똑같은 원리로 반복을 해주면 되겠죠. 자, 6과 7을 비교해서 6, 7은 교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름차순이니까. 그래서 6, 7 그대로 놔두고요. 자, 7과 3을 비교해서 3이 앞으로 와야 되고 7이 뒤로 가야 되면서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7과 5를 비교해서 5가 앞으로 오고 자, 7이 뒤로 가게 되면서 패스 2의 결과는 6, 3, 5, 7, 9 형태가 되겠죠? 자, 적어볼게요. 자, 패스 2의 결과는 6, 3, 5, 7, 자, 9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패스 1을 물을 수도 있고, 패스 2를 물을 수도 있고, 패스 3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패스 3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패스 2가 끝나면 역시나 4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맨 뒤로 가서 세팅이 완료가 되니까 앞에 있는 3개만 비교해서 3이 앞으로 오고 6을 뒤로 보내고요. 6과 5를 비교해서 5가 앞으로 오고 6을 뒤로 보내면서 패스 3의 결과는 3, 5, 6, 7, 9가 되겠죠? 그래서 패스 3의 결과가 3, 5, 6, 7, 자, 9의 결과를 만들면서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패스 3의 결과까지 하니까 오름차순 정렬이 다 돼버렸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알고리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패스 4까지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패스 3 결과가 끝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이 6이라는 숫자가 제일 큰 숫자로 뒤로 세팅이 됐으니까 마지막 패스 4에서는 이렇게 두 개만 비교해서 3, 5 교환이 일어나지 않지만 역시 교환이 일어나지 않지만 3, 5 이렇게까지 패스 4의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패스 4의 결과는 역시 패스 3와 똑같이 3, 5, 6, 7, 9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자료를 주고 패스 1을 물을 수도 있고 패스 2, 패스 3, 패스 4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끝까지 다 해보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주어진 데이터가 5개 있기 때문에 패스 4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주어진 데이터가 만약에 10개라면 패스 9까지 진행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1번 문제였고요.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트랜잭션은 일련의 어떤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련의 작업. 그래서 그 작업 결과 관련 있는 모든 연산들은 완전히 실행되거나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ll or nothing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아예 완전히 실행되거나 아예 그렇지 않거나 자, 이런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의 트랜잭션 요구사항은 1번에 이제 consistency는 일관성이라고 부르고요. 자, 2번에 durability는 영속성, 그리고 3번에 isolation 또는 isolation을 우리가 격리성, 독립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번에 autonomous는 우리가 원자성이라고 얘기하죠. 원자성이란 말 자체가 아예 모든 것을 다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all or nothing을 의미하는 거 바로 원자성을 의미하는 4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본강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SQL 문이 시험문에 나왔었는데 SQL 문제 중에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 세 가지 중에서 그랜트와 리보크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제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죠. 그 SQL 구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데이터베이스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정보처리 필기만 합격하고 그만둘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실기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보처리 실기 과목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100점 만점에 30점의 분량으로 나오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SQL문을 해독할 수 있고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충분히 여러분 연습을 해 두셔야 실기 공부까지도 도움이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DBA라는 거와 자, U1, U2가 나오는데요. DBA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관리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U1은 이제 첫 번째 사용자, U2는 두 번째 사용자가 되겠죠. 자, 간략하게 보면 자,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누구에게? U1에게 어떤 권한을, 스튜던트라는 어떤 권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은 U1이 누구에게? 역시 그랜트, U2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DBA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그죠? U1에게 부여했던 그 권한을 어떻게 하겠다? 리보크 시키겠다. 권한을 취소를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옵션을 뭘 줬습니까?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줬죠. 그러면 U1의 권한을 취소시킴으로써 U1이 그 전에 지정했던 어떤 다른 사람의 권한까지도 같이 없애버려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되겠죠? 다번에 U2 스튜던트에 대한 권한이 남아있다가 아니라 U1의 권한을 DBA가 없애버림으로써 마지막 세 번째 줄에서 없애버림으로써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쓰지 않았다면 U1만 사라지겠지만 캐스케이드라는 옵션을 썼기 때문에 U1이 그 전에 지정했던 U2의 권한까지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캐스케이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이제 따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첫 번째, 실시간 접근성, 그렇죠? 리얼타임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동시 공용, 맞죠? 세 번째, 계속적인 변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세 가지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주수에 의한 참조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시간이 많이 허락한다면 제가 문제 하나하나를 거의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기출문제 풀이다 보니까 본강을 충실히 다 들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본강이 충실했다면 이 기출문제 자체가 너무너무 쉽게 느껴지겠지만 강의를 전혀 듣지 않고 시험이 코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만 듣고 계시는 분들은 막판에 이제 암기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본강을 충실히 듣고 문제를 풀이를 보신다 그러면 문제 자체가 너무너무 쉽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5번에 릴레이션이라는 말은 테이블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개체를 의미하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제 담아지는 형태의 어떤 개체, 릴레이션을 테이블 또는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릴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모든 튜플은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다. 그렇죠. 튜플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한 명의 한 명의 데이터는 완전히 서로 다른 형태로 데이터가 이루어지겠죠. 자, 두 번째,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튜플은 순서를 가진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튜플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길동이 앞에 오나 이순신이 앞에 오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튜플에 어떤 성질이 있다? 우리는 무순서성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본강에서 배웠던 걸로 기억이 나시죠? 무순서성. 튜플은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다. 자, 3번에 각 속성은 릴레이션 내에서 유일한 이름을 가진다? 그렇죠. 뭐 학번,
학년, 뭐 성명, 전화번호, 그냥 속성의 이름은 유일한 값으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속성의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속성의 제목들, 그쵸? 자, 4번에 모든 속성 값은 원작 값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규화 과정을 배울 때 원작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정규 릴레이션을 원작값 형태로 만들면서 제1정규화 시켰던 거. 정규화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같이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정답은 나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역시나 사원 릴레이션에서 성명을 기본 키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그랬는데, 기본 키라는 개념은 유일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기본 키로 보통 지정되고 있는 것은 ID를 의미하죠. ID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회원가입할 당시에 아이디가 똑같은 아이디가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명을 기본 키로 사용하기 곤란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성명은 동명이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키로 쓸 수가 없다. 자, 이런 의미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그쵸?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뭐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성명은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값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6번 문제는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 그냥 보너스로 주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7번 문제는 정규화의 목적을 얘기하는 건데, 정규화라는 것은 뭡니까? 테이블을 분해시키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쪼갠다는 말을 많이 썼는데, 테이블에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어떤 이상현상들 때문에 그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테이블을 분리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자, 어떠한 릴레이션이라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 가능하게 만든다. 자, 중복을 배제하여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도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정규화의 목적은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한 거지 도모하기 위한 말이 틀렸다는 얘기죠. 문제 너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3번, 4번 읽어보면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게 되겠고요. 효과적인 검색 알고리즘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게 전부 다 정규화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도모가 아니라 정규화의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한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전산 영어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출제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전산 영어 너무 겁먹지는 마십시오. 전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실기의 산을 또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기에서 전체 100점 만점에 10점 분량으로 전산 영어가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실기에서 나오는 전산 영어는 필기 내용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만, 그죠? 실기 때 전산 영어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컴퓨터 관련 용어들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용어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신다면 전산 영어도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용 자체는 한글로 나온 문제보다 쉽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문제의 그 내용을 보니까 defines 정의하겠다. 뭐를? overall 전체적인 거. 그죠? 뭐를? 논리적 구조. 어떤 거?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로 정의한다. 다 나머지 문장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부분을 정의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종류를 정의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스키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개념 스키마. 개념 스키마라고 외우긴 해왔는데 개념 스키마를 영어로 몰라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컨셉추얼 스키마를 우리가 개념 스키마라고 하고, 이 스키마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본 강의에서 역시 많이 다뤘기 때문에 혹시 스키마에 대한 종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반드시 본 강을 뒤져서 아니면 교재를 뒤져서라도 스키마를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익스터널 스키마, 외부 스키마, 그리고 포린 스키마 이런 건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종류는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그리고 개념 스키마 세 가지로 외워두시고 각각 스키마에서 키워드가 뭔지, 어떤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스키마가 답인지 이렇게 찾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산 영어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키마에 대한 부분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자료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요. 그 자료구조는 크게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로 나눈다고 본 강의에서 배웠고요. 선형구조에 속하는 것은 스택, 큐, 데큐 이런 게 있고요. 비선형 구조에 속하는 것은 트리와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죠.
제가 방금 말하니까 답은 바로 보인다, 그죠? Q는 비선형 구조에 해당된다, 아니죠? Q는 선형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옳지 않는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비선형 구조에 속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트리 구조와 그리고 그래프 구조가 있다는 거. 선형 구조에 속하는 것은 스택, Q, 그리고 또 하나 더 덱Q가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스택은 리포 구조다. Last in, first out 구조다. Q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이따 뒤에서도 문제 한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죠. 9번이었고요. 자, 10번 문제는 자, SQL 명령은 사용 용도에 따라서 이거 오타네요, 그죠? DOL, DDL이죠. DDL. 이 DL이라는 글자 자체를 키보드에서 타이핑하다 보면 이제 I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의어, 조작어, 제어로 구분할 수 있다. DML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그렇습니다. DML이라는 게 뭡니까? 조작어에 해당되는 거죠. 자,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select, 검색하는 명령어, 그리고 update, 갱신하는 명령어, 그리고 insert, 삽입하는 명령어, 또 하나 뭐 있습니까? 또 하나? delete라고 있죠. delete. 자, D-E-L-E-T-E, delete, 삭제하는 명령어. 요 네 가지를 우리가 DML, 데이터 조작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랜트와 또 하나 뭐 있습니까? revoke,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랜트와 revoke는 데이터 제어어, 다시 말해서 DCL에 속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정답은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가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나 본강을 통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10번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 거저주워먹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11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11번 문제는 view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view라는 것은 우리가 본강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쵸? 가상 테이블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view라는 것도 이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형태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create 문으로, 그죠? 데이터 정의어인 create 문으로 view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reate alt drop이니까 drop이라는 명령으로 view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view의 특징은 데이터 정의에 속하는 create alt drop 중에서 alt 문은 view를 쓸 수가 없습니다. view는 자체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왜? 가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view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자, view에 대한 삽입, 갱신, 삭제 연산 시에 제약사항이 따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view를 사용할 때는 데이터 정의어에 속하는 어떤 거? alter 명령어를 쓸 수 없다. alter 명령어를 사용을 못한다. create와 drop 명령을 쓸 수 있지만 alter 명령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갱신, 삽입, 갱신, 삭제 연산에 제약사항이 따르지 않는다 아니라 이 갱신할 때는 제약사항이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번, 나번, 라번은 전부 다 view의 특징이니까 한 번 더 문제를 통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해 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역시 전산 영어 문제인데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건가? 자, this is a thing in the real world. real world 뭡니까? 실세계를 의미하는 실세계. 우리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independent existence, 독립적인 어떤 것으로 만들어낸다. 이거 벌써 답 나와야 돼요. 그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공부할 때, 설계를 배울 때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다? 그쵸? 개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개체를 영어로 뭐랍니까? 그쵸? entity라고 부르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entity,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처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나 따라가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기사는 또 영어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더 많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지만 한글로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과거 이제 제가 한참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어떤 학생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정보처리를 열심히 공부해서 대충 내용을 알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자기가 답이 entity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한글로 이렇게 나오니까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한글로도 이렇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순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뭡니까? 개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12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13번 문제 넘어갔어요. 자, 순서가 A, B, C, D로 입력되어 있는 입력자를 스택에 입력하였다가 출력 결과로 가능한 것을 짝지어준 것은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해왔던 내용인데요. 자, 스택 구조는 이렇게 항아리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안에 있던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집어넣는 순서는
A, B, C, D 순으로 넣게 되니까 처음에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고 D를 넣게 되면 꺼낼 때는 D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C 나와야 되고 B 나와야 되고 A 나와야 된다는 게 스택 구조의 특징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스택 구조를 뭐라 부릅니까? 리포 구조다. 리포는 어떤 뜻이다? Last in, first out이라는 구조라는 거죠. 마지막에 들어간 게 맨 먼저 나온다는 거.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C 들어가고 D까지 들어가면 D가 마지막에 들어갔으니까 꺼낼 때는 D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스택 구조인데 이 결과로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왜 거꾸로 하는지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4번부터 해보면 C, B, A, D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자, 넣을 때는 A, B, C, D로 넣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A를 먼저 넣었어요. A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를 다시 꺼낼 수 있죠. A를 넣고 A를 바로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A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근데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었어요. 그리고 C를 꺼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C를 만들 수 있어요. 4번에서. 그죠? A 넣고 B 넣고 C 넣은 다음에 C를 다시 꺼냈어요. 그럼 이 안에 뭐 있습니까? A, B가 남았죠. 그죠? 그 다음에 B를 꺼낼 수 있죠. B를 꺼냈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A 남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A를 꺼냈어요. 그죠? 그럼 A 꺼냈죠. 그 다음에 D를 넣을 수 있죠. D를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D를 다시 꺼냈어요. 그러니까 꺼냈을 때의 결과를 CBAD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4번 가능합니다. 그죠? 자, 3번도 해볼게요. 자, 3번에 이제 써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A, B, C, D로 만들 수 있느냐? 넣을 때 A 넣었어요. A 넣었어요. 그 다음에 B 넣었어요. 그 다음에 C 넣었어요. 그 다음에 D 넣었어요. 이렇게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D를 꺼내야 되는데 D를 꺼내게 되면 이 A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넣게 되면 이 3번의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처음에 A 넣었어요. 그죠? A 넣고 난 다음에 A를 꺼냈어요. A 꺼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A 꺼냈으니까 A는 사라졌어요. 그죠?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B를 넣죠. B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B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B를 꺼내면 B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B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C를 넣을 수 있죠. C를 넣습니다. C. C를 넣고 난 다음에 다시 C를 꺼냈어요. C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어져 있으니까 D를 마지막으로 넣고 다시 D를 꺼내면 D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번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 자, 이렇게 B, A, D, C로 만들 수 있느냐. 자, 처음에 A를 넣었어요. A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넣었어요. 자, B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다시 꺼냈어요. B 꺼낼 수 있죠. 그죠? B가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A 꺼낼 수 있죠. A 꺼냈습니다. A가 만들어졌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A도 없어졌으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C 넣을 수 있죠. 그럼 C 넣었어요. 다른 색깔로 할까요? 그러니까 C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D 넣을 수 있죠. D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꺼낼 때 D 꺼낼 수 있죠. D 꺼냈어요. 그 다음에 C 꺼낼 수 있고 C 꺼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 이유가 4번도 되고 3번도 되고 2번도 다 되는 거예요. 1번은 안 돼요. 볼까요? 1번이 왜 안 되는가? 자, 1번은 자, 이렇게 스택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첫 번째 A를 넣었단 말이죠. 이렇게 A. 그죠? 우리는 D를 먼저 꺼내야 돼요. 그죠? A를 넣고 그 다음에 B를 넣고 C를 넣고 D를 넣고 난 다음에 D를 꺼냈어요. 이건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A를 못 꺼내요. 못 꺼내요. 그죠? C가 나와야 되고 B가 나와야 A가 나오는 거지 이 상태에서 A를 꺼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정리하셨어요? 자, 본강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1번만 안 되고 2, 3, 4번이 다 된다는 거 우리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본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고 기출문제 풀이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이 짧은 시간 내에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1번만 안 되고 2, 3, 4번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는 거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였고요.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integrated 데이터는 뭡니까? 그렇죠. 통합 데이터고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stored 데이터는 뭡니까? store가 뭡니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장 데이터.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operational 데이터, 이건 뭡니까? operational. 그렇죠. 운영할 수 있다. 운영 데이터고요. 4번에 있는 exclusive 데이터는 exclusive? 그 배타적이다. 우리 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exclusive OR 하면서 많이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배타적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서는 배타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들라 그러면 이제 통합, 저장, 운영, 또 하나 뭐 있습니까? 그쵸. shared, 공유 데이터. 이렇게 네 가지 반드시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자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14번 문제였고요. 이어서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는 어떤 relation R에서 X와 Y를 각각 R의 속성의 집합으로 부분 집합이라고 할 경우에, 그죠? 자, 속성 X의 각각에 대해 시간의 관계 없이 항상 속성 Y에 오직 하나만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 관계라고 한다. 이거는 우리가 정규화 시간 하기 전에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많이 했던 부분인데 X가 Y를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있는 이 Y는 종속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속되고 있다. 누구에게? X에 종속되고 있다. 그럼 이 X라는 것은 Y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결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의하면 X가 결정자고 Y가 종속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실기의 산을 어차피 넘으셔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실기 시간에도 자주 등장하고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정보처리 필기를 이제 처음 이제 공부하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정보처리 필기에 나오는 총 5과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실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조금 더 실기는 조금 실무에 가깝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나머지 과목은 몰라도 일단 필기를 합격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필기 때의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잘 갖고 넣어야만 여러분 실기할 때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였고요. 자, 16번 문제는 이제 병행 제어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병행 제어 중에서 이 로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킹. 자, 로킹이라는 말은 lock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무슨 뜻입니까? 잠근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제가 본 강의에서 또 이 로킹 할 때는 항상 화장실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화장실에 사람이 이제 들어갈 때 그 문을 잠금 장치를 확실하게 해두게 되면 누구나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공용 화장실을 이렇게 잠궈 놓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화장실을 이렇게 잠궈놨어요. 그러면 외부인이 아무나 쓸 수가 없겠죠. 근데 화장실 잠금 장치 좀 허술하게 해놨어요. 그럼 외부인들이 막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에 로킹 단위를 크게 한다는 것은 잠금 장치를 확실하게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공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로킹 단위를 조금 허술하게 약하게 한다는 것은 공용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라본에 보니까 로킹의 단위가 커지면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도가 증가한다. 로킹의 단위가 커진다는 말은 잠금 장치를 확실하게 해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공유도가 증가합니까? 공유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한다면 이런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옳지 않은 것이 4번이니까 반드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맞는 거 3가지도 반드시 읽어봐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6번이었고요. 17번 문제 가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는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중에서 응답 시간, 그리고 저장 공간의 효율화,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응답 시간이나 처리도,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쵸? 실제로 완전히 설계가 끝나가는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순서대로 따진다면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죠.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요구 조건, 사용자의 요구 조건을 분석한 다음에 개념적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를 하고 마지막 물리적 설계 단계는 실제 컴퓨터에 이제 입력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온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문제에서 응답 시간, 저장 공간이란 말 나왔으니까 컴퓨터에 이제 입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가번의 물리적 설계 단계다. 17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순서 묻는 문제도 되게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 개, 논, 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개, 논, 물 반드시 외워두세요. 설계 순서는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17번이었고요. 이어서 18번 문제 가도록 하죠. 18번 문제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모두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것은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체다. 그렇죠. 시스템 카탈로그는 그런 의미가 있고 시스템 카탈로그 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불렀습니까? 그쵸? 메타데이터다. 이렇게 우리가 불렀었죠? 받아 적어 두세요. 메타데이터.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죠? 자, 일반 사용자도 시스템 카탈로그 내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시스템 카탈로그에 필요한 데이터를 마음대로 검색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3번에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갱신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를 위하여 사용자가 직접 갱신해야 한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들어있는 내용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메타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검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거기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변경할 수,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시스템 카탈로그 내의 각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객체들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1번도 맞는 말이고요. 2번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4번도 맞는 말이네요. 1번, 2번, 4번에 해당 되는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자, 우리가 트리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늘 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그 후위 순위를 물었습니다. 후위 순위. 자, 우리는 순위를 우리가 첫 번째 전위를 우리가 있었죠. 전위 표기법. 그 다음에 중위 표기법. 그 다음에 후위 표기법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루트를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루트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루트를 앞에 두면 전위가 되겠고요. 루트,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자, 이걸 우리가 전위라고 부르죠. 자, 중위는 루트를 가운데 두면 되죠. 레프트, 루트, 그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되겠고요. 후위는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루트가 뒤로 가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후위 순위를 물었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트리 구조를 맨 처음에 이제 조상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끊어 나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왼쪽이 어딥니까? 자, 얘네들이 왼쪽이고요. 얘네가 오른쪽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후위 표기법이니까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으로 가야 되죠? 그럼 여기서 괄호를 이렇게 매겨요.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루트 되는데 루트는 A 하나밖에 없죠. 그죠? 레프트, 라이트, 루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맨 마지막에 A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쵸? 그러면 여기에 레프트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라이트가 들어가야 돼요. 요 갈로 안에는 얘네 BD가 들어가야 되고 D의 갈로 안에는 C, E, F 예 3개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들어갈 때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으로 넣어야 됩니다. 자, 이거 안에서 얘가 조상이죠. 그죠? 얘가 제일 우두머리니까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레프트, 라이트, 루트인데 라이트 없으니까 D, B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D,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요. 얘도 여기서 C가 조상이 되는 거니까 레프트, 라이트, 루트 순이죠. E, F,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E, F, C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후위 순위, 이 이진 트리를 후위 순위로 표기하면 정답은 D, B, E, F, C, A가 정답인데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순회하는 걸 물었으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를 물었죠? 그죠? 정답은 나번이 되겠어요. 자, 우리 정보처리 필기시험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문제를 전체 문제 중에서 평균적으로 한 5문제 정도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전국에서 100점이 많이 나오면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한 5문제 정도는 듣도 보도 못한 문제. 그런 문제는 사실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틀려도 됩니다. 그쵸? 근데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꼭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리를 생각하기 싫어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을 종종 봤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하셔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맞춰줘야만 우리가 여유있게 7, 80점 정도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마지막 20번 문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널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우리가 실기 공부할 때 아주 많이 나오는 형태의 그런 형태의 용어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뭐 0이 있다. 0은 그 값이 0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0이라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공기 중에 뭐 산소도 있을 거고요. 질소도 있을 거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개념이니까 널이라는 것은 비어있다는 뜻으로 기본값 A를 가진다. A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A가 기본값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페이스, 공백도 어떤 공백이라는 어떤 값이 있는 거고요. 제로도 0이라는 값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공백도 0도 아닌 아예 부재 정보, missing 정보, 부재 정보를 나타내는 게 바로 널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2013년 마지막 시험이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풀어보니까, 정보처리 기사의 문제였습니다. 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실 때, 충분히 여러분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한 20점 만점에 목표 점수는 한 17점에서 18점 정도로 목표를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계산기 구조라든지 또 학생들 그 개인 특성에 따라서 어려워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꽈락 면할 정도로 반타작 정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에서는 반드시 점수를 따야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 실기 때도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필기 기초가 잘 다듬어져 있어야 실기에서도 우리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공부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013년 3회의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출 문제를 통해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